라이브 공연의 그 전율 다들 느껴보셨죠? 무대 위 연주자의 숨소리, 배우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객석까지 생생하게 와닿는 바로 그 순간 말이에요. 보통 우리는 무대 위 아티스트에게만 집중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감동을 완성하는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 또 있습니다. 바로 그 공간, 공연장 그 자체입니다. 건축가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이거예요. 소리가 관객에게 정말 살아있는 경험으로 전달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그냥 소리를 크게만 만드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소리의 아주 미묘한 질감까지 고스란히 전달해야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과연 완벽한 소리를 만드는 건 예술의 영역일까요? 아니면 과학의 영역일까요? 옛날에 성공한 건물을 그냥 따라하던 것부터 아주 정밀하게 계산하는 시대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소리를 찾기 위한 건축가들의 여정,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거 하나는 알아야 해요. 강당 설계라는 게 무슨 백지성태에서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추는 진짜 저글링 같은 작업에 가깝습니다. 네, 맞아요. 건축가들은 정말 수많은 제약 조건들 안에서 최적의 답을 찾아야만 해요. 심지어 이 조건들이 서로 부딪힐 때도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로운 창작하고는 거리가 좀 있죠. 여기 한번 보세요. 건물 자체의 안전성,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객이 무대를 잘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심지어 좌석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담긴 사회적인 요구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음영은 이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인 거죠. 와, 정말 대단한 균형 감각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소리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가 전혀 없었던 옛날에는 도대체 어떻게 좋은 소리가 나는 공간을 만들었을까요? 자, 이제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정답은 모방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최고의 공연장을 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미 소리가 좋다고 소문난 성공한 다른 공연장을 그대로 따라 만드는 거였어요. 뭐랄까 일종의 성공 공식 복사해서 붙여넣기 같은 거였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역사가 한눈에 보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그 유명한 부채꼴 모양 극장에서 기본 틀이 잡혔고요. 기원전 1세기에는 로마의 건축가 비트루비우스가 이걸 체계적으로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19세기에 와서도 성공한 극장들의 설계도를 비교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설계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음향이라는 걸 과학적으로, 숫자로 접근하는 방법이 등장한 거예요. 바로 잔향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공간 안에서 소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울리는지 그 길이를 숫자로 딱 표현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음향 설계라는 걸 예술이나 감의 영역에서 정밀한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정말 획기적인 발견이었거든요. 건축가들은 그야말로 열광했죠. 이제 더 이상 어림짐작으로 하거나 옛날 건물을 베낄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이 잔향 시간이라는 마법 공식만 있으면 누구나 완벽한 소리를 설계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과학적인 공식을 철저하게 따라서 정밀하게 설계했던 공연장들이 오히려 음향적으로는 실패작이라는 혹평을 받은 거예요. 단 하나의 숫자가 좋은 소리의 모든 걸 설명해 줄 수는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자, 그럼 도대체 과학이 뭘 놓친 걸까요? 이 공식에 빠져있던 건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음향 설계의 다음 단계 발전을 이끌게 됩니다. 다음 세대 연구자들은 생각의 방향을 180도 바꿉니다. 소리의 물리적인 특성 자체에서 눈을 돌려서 그 소리를 듣는 우리 인간의 경험과 인식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그 변화의 중심에 레오 베라넥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단순히 소리의 물리적인 파동을 연구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느끼는지를 연구한 선구자였어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죠. 이게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예전에는 잔향 시간 같은 숫자를 측정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친밀감, 생동감, 따뜻함처럼 듣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험들을 분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결정적인 차이죠. 자, 이제 이야기는 현대로 넘어옵니다. 오늘날에는 예술과 과학을 어떻게 통합해서 강당을 설계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정답은
예술이냐 과학이냐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었던 거죠. 과거의 지혜와 현대의 과학, 이 둘을 아주 영리하게 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설계자들은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을 씁니다. 일단 과거에 성공했던 사례들을 철저히 분석하고요. 실제 축소 모형을 만들어서 소리를 직접 테스트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공간이 완성됐을 때 관객이 어떤 느낌을 받을지까지 예측하는 거죠. 이 비유가 현대 음향 설계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3차원 공간을 만드는 걸 넘어서 시간이라는 차원 속에서 소리가 어떻게 퍼져나가고 관객에게 어떤 경험을 주는가 하는 4차원의 문제까지 다뤄야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예술과 과학의 여정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과연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완벽한 소리를 내는 공간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최고의 소리라는 건 결국 듣는 사람 각자의 마음속에 주관적인 경험으로만 존재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